자, 국정원에서 20여 년간 공작관으로 활동하셔서 깊숙한 정보를 분석해주고 계십니다. 최수영 선생님 모셨는데요. 자, 민주당의 그 전에 뭐 저기 유튜브는 잘 되고 계시죠? 예. 네, 그 박사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셔서 그런지 네. 공작관 TV 최수용을 개설을 해서 TV, 네. 예, 지금 뭐 한 이틀 됐는데 벌써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건 엄청난 네. 겁니다. 네. 그거 속도는요 네. 무지무지한 속도예요. 네. 10,000명 하려면요 네.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요 네. 1년 2년 걸려요. 유명한 사람이 네, 해도 네. 연예인들 예, 보십시오. 그래서 10,000명은 엄청난 이게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숫자가 벌써 10,000명이 넘어서는 걸 보면 뭐 우리 국민들께서 이 목이 굉장히 마르시지 않았나. 네. 예. 그리고 아마 저희 그 정보기관 역사상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얘기한 사람 제가 아마 최초일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명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 하면서 저보다 먼저 그 우리 차장하셨던 전옥현 선배가 있죠. 또 있었고. 예. 근데 뭐 김정봉도 있었고. 예, 김정봉도 있었고. 예. 근데 이제 이 국민들께서 막 보시는 시각이 워낙에 예리하시니까 그 뭐 공작관 TV를 제가 뭐 해도 여기다 뭐 긴급이다. 이렇게 오도방정 안 떨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고 네, 알겠습니다. 사람들 여러분들, 유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예,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자, 민주당의 그 지금 그 망동 김의겸 같은 사람들이 막 이유대사 이재명하고 만나면서 그 발언을 막 왜곡해서 날조를 하고 이 위험한 행동들을 하네요. 지금 언론에도 지금 많이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페르난데스라고 하는 그 이후의 대사께서 여자분이세요. 네, 여자분. 여기서 이재명이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과의 만남에서 있었던 대화를 왜곡해서 거짓으로 지금 김의겸이가 발표를 한 거예요. 지금 뭐냐면 김대중, 노무현, 또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있는 기간 중에는 뭐 북한하고의 대화 채널이 있고 늘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현재의 윤석열 정부의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이 없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가 지금 불안해진다. 그런데 이 소위 말하는 소위 이재명이가 뭐 수준도 없는 친구지만은 뭐 그 EU 대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봐야 그 머리 그 혓바닥에서 뭐 나오는 얘기가 뭐가 있겠어. 그런데 이 완전히 지금 EU 대사를 매개로 해가지고 윤 대통령 뒷담화를 한 거야. 그러게 말이에요. 완전히 김의겸이라는 자가 이 기자 출신이라는 자인데 이 김의겸이 정반대로 지금 한겨레 신문 기자니까 뭐 전달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 김의겸이가 제가 보기엔 남자 추미애 같아.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그렇게 괴롭히고 입만 열면 조작하잖아. 입만 열면 조작. 이제는 이 김의겸이 하나도 모자라가지고 황우나 그 저 경찰 출신인 그 황우나 그 친구까지 나와서 이제 조작을 하더라고. 이게 도대체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히는데 왜 저렇게 민주당 아이들이 마약에 대해서 이렇게 부들부들 떨까요? 마약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마약 수사에 전념해서 이태원 참사가 났다. 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몰고 가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이 마약 수사를 철저히라고 한 건 팩트예요. 그렇지. 그럼 어디다 내린 팩트냐면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하십시오. 검찰한테 내린 지시 아니었어요. 그렇지. 그런데 그럼 한동훈 장관이 마약 수사하라고 경찰에다 얘기한 적 있어요? 말이 안 그리고 얘기하면 경찰들이 뭐라 그럴까요? 경찰들이 뭐라 할 것 같아요?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우리한테 올 거냐? 이러고 이제 지들끼리 아마 함부로 장관을 욕을 해야 될 거야. 그렇죠. 행안부 장관 소속이고. 너 지금 월권하는 거 아니야? 뭐 이래가면서 그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지시를 한다 그러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찰청 안에 그러니까 행안부 밑에 있는 게 경찰청이고 그렇죠. 법무부 밑에 있는 게 검찰청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소리를 계속하냐 이거죠. 왜 자꾸 혹세무민을 하죠? 이 지금 민주당이요. 이제는 얘네들이 정치를 하는 정치 집단이 아니라
범죄 집단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응?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이가 지금 돈을 갖다 확보해서 거짓말로 대통령이 돼서 불법 찬탈한 문재인을 이어서 대통령 하려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씩 지금 밝혀지고 있고 조만간에 이제 저 안양 가가지고 이제 학문 검사하러 이제 가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한동훈 장관께서 마약 단속을 지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에 미국을 한번 갔다 오신 적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법무부 사람들도 만났지만 여러 부서의 사람들을 만나고 온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뭐 출장비 가지고 까불다가 박범계는 더 짧은 기간에 갔다 더 많이 돈 쓴 게 또 들통나가지고 망신 한번 당했죠. 자, 이런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런 망동을 펼치는 이유가 왜일까요? 왜? 이게 평양 지령하고 다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박주민이라는 친구 있죠? 여기다 이렇게 맨날 이렇게 배지 한 대여섯 개씩 저 북한 애들 훈장 달듯이 달고 나오는 박주민이 있잖아요. 박주민이가 지금 최근에 들어가지고 선거법 허위 유포죄를 폐지하자 이런 주장을 한다고. 뭐냐면 거짓말로 상대편 후보를 비방을 해. 없는 사실도 있다고 막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을 낙선시켜. 내가 당선되잖아요. 이 불법으로 당선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거짓말 해도 그런 거 하지 말자. 죄로 하지 말자. 거짓말 해도 괜찮다는. 지네가 거짓말 선수들이니까. 근데 박주민이요. 그 친구 머리에서 이런 뭐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 북한의 지령이다. 박주민도 아마 서울법대 나왔다 그러는데 걔는 그 세월호 그 사건에 편승해서 거기서 소위 이름을 알린 친구거든. 그러니까 박주민이는 우리 공작관들이 볼 때는 박주민이의 당 서열, 노동당 서열이 문재인이나 박원순보다 높다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문재인이나 박원순보다 높아요? 이거 엄청난 사람이네, 이 양반이. 우리 정보기관에서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죠. 아마 경찰 대공 파트에서도 그 정도쯤은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민주당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특히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최민희라는 여자 있잖아요. 지금 이태원에서 죽은 사람들의 사진과 명단을 다 확보를 해서 추모제를 해야 된다 그러거든.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당의 당론이 아닌 것처럼 했다가 이제 급기야 이제 이재명이가 이거 해야 된다고 나섰어요. 뭐냐? 이재명이 이제 똥줄이 타는 거지. 김용이 구속되고 정진상이 압수수색 당하고 이제 칼날이 여기까지 와 있거든. 그러니까 곧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이거라도 해보겠다는 건데 국민들이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아요. 응? 문재인이가 팽목항 가서 뭐라 그랬어요? 저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한테 고맙다. 응?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의 이런 행태를 봐도 이 민주당 애들의 본성은 뭐다? 일 안 하고 놀면서 쉽게 돈 벌어먹고 착취하는 아주 전형적인 양아치 근성들이 이 민주당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늘 그 양아치 짓을 합리화시키지. 북한하고 평화를 해야 되니까 북한을 달래야 되고 북한을 지원해 줘야 되고 민족 간에 하나가 돼야 돼서 더불어 함께 가야 된다고 당면까지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꾸는 이 종북 주사파 이 쥐새끼들을 이제 우리는 단죄할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잖아요. 여기에 급소가 뭐냐? 마약이에요. 이 마약이 북한에서 살포시켰던 마약이 창궐에서 벌어진 게 버닝썬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때 버닝썬 사건이 터지고 나서 문재인이 해외 나갔다가 그때 갑자기 내린 지시가 있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사건을 재조사해라. 그다음에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해라. 그다음에 버닝썬 사건을 재조사해라. 그러면서 나왔던 게 기무사가 쿠데타를 하려고 했으니까 이것도 재조사해라. 이 네 가지를 조사해라 그러면서 버닝썬 사건은 유야무야 못하고 해서 떼버린 거예요. 당시에 윤땡땡 총경이라고 버닝썬 사건에 깊이 연루돼 있는 전라도 출신 경찰대학 출신 친구가 청와대 파견돼 있었어요.
그 친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 그게 뭐냐면 전라도 출신의 조폭들, 북한산 마약 도입하는 그 밀매 조직들 다 연관돼 있어요. 그런데 그 번인사 사건이 묻히고 대신에 기무사는 박근혜 대통령 2016년 연말에 벌어졌던 촛불난동 대비한 국가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대비할 것인가 그 계획서였던 거를 가지고 구태타 하려고 그랬다고 음모를 씌웠어요. 그렇게 해서 기무사 그 에이스 우리 연관 장교들이 구속까지 됐다 이제 최근에 풀려났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안보를 허물었던 게 문재인인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단편 놓고 보면 아 그거는 뭐 장자연 사건이고 뭐 그건 김학의 불법 출금이고 뭐 김학의 사건도 부정으로 출국 조치 금지를 시켰던 그게 다 문건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때 개입했던 게 또 이성윤이고 이런데 자 이렇게 얘들이 왜 이 짓을 해야 되냐면요. 이 거짓말이 근원에 있는 겁니다. 거짓말이. 이 거짓말이 탄로가 나게 되면 자기들의 모든 게 다 허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세월호도 박근혜가 인신공양했다. 미군 잠수함이 와서 들이받았다. 이게 거짓말을 했고 이번에도 보면은 이태원에서 젊은이들 험하게 죽었는데 박사 해밀턴 호텔 위치 아시죠? 예. 그 해밀턴 호텔이 약간 경사가 져 있지만 우리가 10대 때부터가 숱하게 놀러 다니던 골목길이에요. 예? 그리고 시신이 해밀턴 호텔에서만 발견되는데 왜 여기저기 다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마약으로 인한 집단 화학 테러전 참사예요. 화학 테러전이에요. 테러 사건입니다. 이거는 꼭 뭐 폭탄을 터뜨리고 총을 쏴야지만 테러가 아닙니다. 이 화학 무기도 엄청난 무기예요. 그럼 이런 그 화학 테러전에 벌린 살육의 현장을 경찰 그대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응? 아니 검수완박을 통해서 이런 대형 참사 사건을 못하게 지금 막아놨잖아요. 예. 그리고 용산 경찰서장도 전라도 한평아이를 거기다 미리 꼽아놨잖아요. 예. 또 112 상황실장도 전라도 나주 여자아이를 또 거기다 또 미리 갖다 놨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게 미리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네? 그 경찰에서도 뭐 가장 에이스 경비를 어디가 하냐면 종로경찰서가 한다고. 과거는 청와대 관할이 종로경찰서예요. 근데 종로서 그 정보관 하던 애들도 몇 아는데 거긴 좀 능력 있고 경험도 많고 그건 거기서 무슨 전라도 경상도 안 따져요. 일 잘하는 놈을 갖다가 놓는다고. 그럼 여기 앞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당시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그 용산구가 관할 지역이고 용산 경찰서가 그 책임인데 거기 최고 에이스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왔단 말이지. 이임재. 그래서 이와 같은 거짓말은 지금 그 김의겸이가 계속 만들어서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청담동의 그 베네치아 술집 뭐 장소 검명도 못하면서 거기서 뭐 새벽 3시까지 먹었다는데 이제는 그 첼리스트 채아라는 친구도 거짓말하는 게 탄로가 났어. 채아도 자기 그 개인 유튜브로 올렸대요. 근데 최근에 다 지웠다거든. 봤더니 웬 그 전문 줄리어드 음대 나오신 한 교수님께서 들어봤더니 딱 보니까 전문가들 알잖아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손가락이 흉내만 내는 거 흉내만. 핑거링 하는 것도 그렇고 비브라토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 특히나 현악기는요. 이 비브라토 그 떨림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굉장한 그 숙련이 필요한 기술인데 이런 거를 갖다가 손장난 치고 있고 남의 곡을 틀어서 지가 연주하는 것처럼 립싱크 하는 그렇지. 핸드싱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 소절까지 다 거짓말. 그러니까 술집 가서 술 먹었다고 떠든 김의겸도 거짓말이지만 그 거짓말쟁이 첼리스트랑 사귀었던 그 이혼남 돌싱남 그 친구도 거짓말. 그 친구가 또 김의겸이한테 거짓 제보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먼저 김의겸이가 훅 따라가지고 이건 이제 한꿈 물었다 해서 열린 공감하고 싸우고 뛰쳐나온 더 탐사라는 애들 또 줘가지고
또 지들끼리 협조를 해서 협업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요. 모든 것이 평양의 지령으로 시작이 됐다고 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 아이들이 이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데 이 보세요.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이제 그 아세안 플러스 3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곧 출국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캄보디아 수도가 프놈펜 아닙니까? 네. 그 프놈펜 갔을 때 예전에 그 되멜다 네. 똥수기는 그거 옆에 있는 그 앙코르와트 그 유명한 유적지가 있다. 네. 그 크메리가 캄보디아가 갖고 있는 거기 가려고 대통령 2호기를 불러서 무슨 택시야 그게? 불러다가 타고 갔다 오고 이런 아주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망동을 벌였던 게 김정숙이 아니야. 네. 이번에 이제 고민 없는 고민제가 또 떠들겠지. 야 김건희 씨도 말이야 무슨 또 저기 가는지 뭐 잘 살펴봐야 돼. 응? 머리에 하나도 든 거 없는 고민쟁이가 또 고민 없는 헛소리를 또 짓거릴 게 뻔한데 가겠어요? 지금 대통령 아유. 보좌하고 있는 비서진들에서 앙코르와트 유적이 좋아. 멋있긴 해. 근데 그거 보자고 또 대통령 전용기 2호기를 불러서 또 거기 갔다 오고 거기 앙코르와트가 있는 그 시엠립이라는 지역은 활주로가 짧아서 대통령 1호기 큰 비행기가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국세를 낭비했던 김정숙이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또 비교하려고 덤비겠지. 한번 해보라 그러라고.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번에도 또 이 아세안 플러스 3 갈 때 우리 요원들이 가서 또 사전에 다 저인망식으로 1선해서 7선까지 경호망도 치고 대통령의 안위를 보호를 할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이번에 특히나 아세안 플러스 3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이 참석을 해요. 그리고 아세안의 그 자주적인 그 행사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이제 이 프놈펜 회의를 마치자마자 인도네시아 발리로 가서 G20 회의도 참석을 하시기 예정이 돼 있거든요. 빡빡한 일정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잘한 게 하나 있더라고. 뭐가요? 동행하는 수행 기자단에 MBC 제거. MBC는 오지 말라 그랬다는 그거 거예요. 잘했어 아주. 응? 그거 시원하더라 진짜. 그러니까 아유, 시원해. MBC 같은 애들은 그건 방송국도 태우지 아니거든. 말아야 해. 그러니까 니들이 공영방송이라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취재하려면 지네가 표 따로 사서 뭐 다른 비행기 타고 쫓아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내고 타고 와라 이거야. 아주 잘했어요. 근데 시원합니다 아주. 니들 아마 돈 많이 벌 테니까 아마 해구도 남겠지. 응? 배현진도 그 소리 했어요. 네. 부자 방송국이니까 네. 니들 돈으로 민항기 타고 와라. 그래서- 대통령긴 태울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거기다 또 최근에 발견된 그 코미디언 하나 있잖아요. 김영철이? 아니 이수진이라고. 이수진. 그 동작구에서 그 국회의원 하던 그런 친구인데 난 그런 애가 어떻게 서울대학을 나오고 판사를 했는지 모르겠어. 어? 아니 경호실이 무슨 김건희 여사 그 코바나 컨텐츠 뭐 이삿짐을 나르는 걸 돕고 했다고 와가지고 생떼를 쓰는데, 야 이 사람아, 그런 일들은 우선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갖다가 안전을 책임지는 게 경호실 업무 아니에요, 주 업무가. 근데 그 코바나 컨텐츠 위치가 어디냐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그 건물 안에 있대. 그 건물에 맞아. 그러면 말하자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업무는 경호실 업무가 아니라 굳이 하자면 비서실 업무라고. 그렇죠. 알고 떠들어야 되니까 알고. 그러니까 아니 이수진은. 술 취해갖고 맨날 나와서 한동훈 장관한테 햇소리 짓거리다 못하고.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망신당했죠. 그러니까 예. 저기 우리 개그맨 여러분들이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수진 같은 이 개그맨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개그맨들 진짜 이제 밥벌이하기 어려워진다니까. 그러게요. 응? 그래서 이 모든 민주당의 망동은 어디에 있다? 북한의 지령과 지령에 있다. 거짓말을 덮으려는 데 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앞으로 이런 거짓말, 가짜 정치인들을 국회에서 내몰아야 돼요. 네. 최수영 선생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